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근의 국제정치 2017년 들어서 첫 녹화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연시에 많은 분들이 배나TV를 후원해 주셨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이희주님께서 배나TV를 후원합니다. 이충근 박사님의 군더더기 없이 명쾌한 논리를 통해서 시야를 크게 넓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100 넣어서 동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카나다 교포신데요. 네, 편지 글을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제가 이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배나TV 구독자이고 특히 이충근 박사님 강조하는 계속 보는 팬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해외 동포이고 사회적으로는 민주평통의 토론토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진학입니다. 예전에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하였고 지금은 통일에 관련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에 관한 관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잘못된 언론을 보면서 배나TV와 같은 건전한 방송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365일 운동입니다. 언론은 사람의 몸에 눈과 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365일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바른 언론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즉 배나TV와 같은 바른 언론을 위해서 365일 운동을 해야 합니다. 1인당 365원 또는 3,650원 또는 36,500원 또는 36만 5천원 개인의 능력에 맞춰서 기부하는 것입니다. 장 박사님 후원 계좌로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금 보내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바른 언론을 위해서 앞장서주는 배나TV가 돼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최진학 드립니다. 그리고 메일 보내시고 바로 36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진학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 더 트리존스라는 그 아이디를 쓰시는 해외 거주 여성분이신데 무려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뭐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프로그램 제작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자, 이충근의 국제정치 오늘은 연말연시에 벌어졌던 일들 미국 다녀오셨으니까 미국 현지 사정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김정은의 신년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매년 신년사 읽지만은 뭐 우리가 또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결국 뭐 북한이 뭐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그 지금 핵무기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ICBM 개발 그렇죠. 거의 끝났다고 얘기했죠.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미국 언론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곧 그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죠. 곧 장거리 미사일을 쏠지도 모르겠다는 그 위협을 한 거를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간 북한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밝힌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뭐 국내적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노골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직접 그 거론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뭐 김정은은 자기가 그 생각했던 행로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제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완성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게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이후에 미국 외교 정책 분석하는데 아주 좀 쉬워졌습니다. 뭐냐면은 그 트위터를 계속 날리기 때문에 본인 계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트럼프 트위터만 읽어도 어떻게 나갔다는 걸 다 알 수가 있는데, 약간 그 김정은이
핵을 거의 완성해 간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게 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센 말로 너 그거 가질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이제 트윗을 했더라고요. 트럼프 취임식이 이제 1월 중순 1월 20일입니다. 네. 1월 중순에서 이제 하순 넘어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죠. 지금 이제 서로 아직은 김정은이 그 뭐 CNN 뉴스 같은데 보니까 임미넌트하다 이제 발사가. 네. 근데 임박했다. 임박했다라고 좀 나오는데 저는 그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미국의 그 북한에 대한 그 트럼프 같은 좀 그분 아직 이제 테스트 안 받았는데 네. 아직 한 번도 실제로 도전을 받고 그 도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탐색전으로 우리가 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로 쏠지까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이 정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탄 보유 발사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적극적인 행동, 말하자면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군사 행동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네, 직접 행동에 나올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 그 윌낫을 그냥 빨리 쓰면 원트가 됩니다. 네. WON 콤마트 T 네. 원트가 되는데 결코 가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트위트가 나온 다음에 중국에 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이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원트예요. 도와주지 않는다 절대로. 도와주지 않고 있다라는 식으로 썼는데 지금 미국이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세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 미국 뭐 그냥 한 지난 연말 가서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거기 뭐 책도 좀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사람 그 육군 중장 출신 마이클 T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쓴 책을 곰곰이 한번 제가 다 읽어봤는데 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The Field of Fight. 이 Field of Fight가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전쟁터. 네, 전쟁터, 네. 전장터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지 한 몇 달 지났는데 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유세하면서 중동 문제라든가 국제 문제에 관한 얘기가 바로 네. 이 책을 보고 했다 할 정도로 이 책이 네. 이 많은 네. 이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제를 보면은 How we can win the global war against radical Islam and its allies.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 지구적 차원의 전쟁에서 그렇죠. 급진적 이슬람과 그들의 동맹을 어떻게 분쇄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네. 이 마이클 플린은 일단 그 전쟁을 지금 미국이 치르고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었다.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적이 누구라고 말도 못하게 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적이 레디컬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디컬 이슬람이라고 말도 못 쓰게 했다. 그 얘기를. 그래서 그 말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적을 아이덴티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전쟁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 전제를 하고요. 그 자체가 적을 겁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함의를 품고 있네요. 그리고 radical Islam and its allies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radical 이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과 그들의 친구들 했는데 네. 여기 이 사람이 그 친구를 아예 그냥 이름을 썼습니다. 뭐라고, 이 책에 누구라고 썼습니까? 러시아, 네. 이란, 차이나, 노스코리아. 그러면은 이 네 나라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전쟁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봐야 되는데 그 이슬람 레디컬 이슬람의 목적은 뭐 그냥 그 자기의 분노를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목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7억이라는 이슬람을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이슬람 대제국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미국 패권을 그거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특히 이란이 그거를 적극 지원하는 왜 네. 미국 패권에 반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몰아가지고 하나의 싸움으로 생각하고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네. 책입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책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국과 북한 얘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아주 밀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죠. 그대로.
마이클 플린 지금 이제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내정이 된 거고요. 네. 3스타죠. 육군 중장이면. 육군 중장이죠. 네. 이 사람은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의 정책을 중동 정책을 격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투 장교라기보다는 정보 장교입니다. 이제 네. 육사 출신은 아니고 ROTC 출신인데 정보 장교 출신이고 아주 이 생긴 모양이라든가 네. 이런 걸 보면은 이 아주 맹장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 이게 뭐 소년 시절 때 하여간 뭐 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러니까 뭐 쌈꾼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적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도 앞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 전체 일단은 가장 미국한테 네. 위협을 주는 적이 레디컬 이슬람. 그러니까 레디컬 이슬람이라는 건 그냥 테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미국의 패권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큰 세력을 만드는 거고 네. 거기에 협력을 하는 나라들까지도 미국이 몰아서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럼 이제 이 책이 말하자면은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보와 밀접한 그렇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중국과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하는 얘기가 많은데 주로 이제 오바마는 적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네.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왜 적도 인정하지 않고 싸움을 하지 않느냐. 갈등 회피형이었다. 그러니까 갈등 회피인데 이게 직접 맞대놓고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것도 재미있는 분석이 나오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미국의 모든 적들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토탈리타리안 아이디올로지. 전체주의. 전체주의적인 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독재, 민주가 아니라 미국의 상징은 리버티입니다. 네. 프리덤. 그리고 그거에 반대는 토탈리타리안 그러니까 전체주의, 독재 정치. 그래서 미국이 싸웠던 대적들이 1차 대전 때 빌헬름 독일의 네. 독재주의.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뭐 나치즘의 토탈리타리안, 일본의 궁극주의. 궁극주의. 네. 그리고 냉전 때는 소련의 전체주의. 소련의 네. 전체주의. 근데 지금 미국이 싸우고 있는 전체주의는 이슬라믹 토탈리타리안이즘이죠. 네. 그런데 바로 토탈리타리안 또는 오소리타리안 독재 국가들이 다 이슬람 편을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 전쟁을 미국의 그 리버티를 지키기 위해서 그 토탈리타리안을 옹호하는 그 세력과 지금 미국이 싸우는데 네. 그것이 하나인데 이제 제일 앞에 눈으로 보이는 것은 레디컬 이슬람이고 그 뒤에 그 후원자들은 이제 지금 말한 뭐 러시아, 네. 이란 이런 이란, 나라들이라고 네. 중국, 그러죠. 네. 이 사람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이 종교가 그 전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기독교도 옛날에 종교 전쟁의 원인이 됐죠. 네. 그런데 기독교는 리폼을 했습니다.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한 것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이 이슬람이 종교 개혁을 지금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 개혁이 돼야지 그 두 종교가 기독교와 이슬람이 제대로 지낼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싸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슬람 과격분자들은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 그렇죠. 이 정책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 책 내용 전체가 네. 그 이슬람에 대한 그런 토탈리타리안식의 분석이고, 그리고 미국의 싸움은 그 리버티를 지키는 거고, 그리고 저쪽들 미국의 적들은 그 토탈리타리안 이데올로기. 근데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이제 큰 자기 나름대로의 그 테마를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고 뭐 이란 안에는 뭐 일부 과격파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이나 북한은 이슬람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도 여기서는 심지어는 그 이슬람 국가가 아닌 이 나라들이 여기를 지원해 주는 이유. 네. 그리고 이슬람 중에서는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있는데 네. 그 둘이는 원래 자기네끼리는 정말 적입니다. 숙적인데 그렇죠. 미국에 대항할 때는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고. 그러니까 미국은 더 큰 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니파하고 이 시아파가 그렇게 서로 뭐 피터지게 싸우면서도 미국과의 싸움에 합쳐지는 거는 거의 똑같은 논리로 그 미국의 패권 네. 그리고 자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은 전부 그쪽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 책 전체를 보면은 그 필드 오브 파이트가
그 자유를 지키려는 세력과 이 토탈리타리안 세력과의 싸움으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과의 것이죠. 싸움이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플린 장군이 이제 오바마하고는 상당히 그 뭐 이렇게 맞지가 않은 것이죠. 뭐 대장에 승진 못했고 그리고 중장 때도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미 은퇴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해임됐습니다. 이례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 은퇴하기 전에 해임당해가지고 나오고 그런 그 개인적인 억한 감정도 있는데 하여간 오바마의 정책을 심지어는 적을 아이덴티파이 누가 적이라고 말도 못하게 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근데 이제 미국 외교 정책을 보면은 누가 외교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가 대통령이 달라질 때마다 달라집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키신저가 있을 때 닉슨 대통령 때는 백악관이 다 했죠. 네. 이 사람이 만약 그렇다 치면은 만약 그 키신저처럼 그 역할을 크게 할지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외무장관이 크게 할지 국방장관이 더 크게 할지 국가안보수석이 더 클지 모르는데 그럼 대통령이 이제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니까요. 제가 이 책을 쭉 곰곰이 읽으면서 아 이게 그 상당히 이 트럼프가 이 책을 보고서 네. 이 책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또 경제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해서 전체주의 국가라고 보기에는 뭐 공산당 일당 독재는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중국도 이제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나라죠.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보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뭐 토탈리타리안까지는 못 가죠. 이제 지금 이런 시대에 정보가 뭐 이제 국민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보가 홍수가 아닙니까? 정보의 홍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푸틴이라든가 시진핑이라든가 네. 김정은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이 독재 세력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반응은 뭐 주목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중국이 상당히 지금 조용합니다. 네. 중국이 상당히 조용하고 예외적으로 조용한데 뭐 중국이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한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에 대응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꾸 그 의미 부여를 하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서 이 중국의 이 랴오닝이라는 그 항공모함이 한 척 있죠. 네. 항공모함이 한 척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력화되었다, 이제 전쟁터에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한 이후에는 처음으로 남진해를 들어갔습니다. 네. 남진해를 들어가고 거기 이제 탑재기도 뭐 몇 번 떴다 내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대만의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남진해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미국의 무슨 항해자유 작전에 대항한다는 것이라도 보다도 네. 대만의 그 움직임에 경고하는 그런 의미로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응이 상당히 좀 일단 좀 자제하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덤비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야당 의원들이 중국에 날아가서 직접 외교를 하겠다. 그분들의 논리는 대미 외교, 대중 외교가 다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그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전세기 말하자면 승인을 안 내준다든가 하는 소규모의 보복이랄까요? 조치는 지금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좀 뭐 저는 좀 중국 그러니까 외교하고 안보 문제가 있죠. 국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 안보, 국방 이렇게 다 분석을 하는데 사드 문제는 외교 문제가 일단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건 외교 차원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드를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뭐 군사 안보 이런 쪽 전문가니까 네. 그 국방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여론을 이렇게 뭐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뭐 그냥 그 전화를 이렇게 받고서 그거의 여론 문제는 아니죠. 제가 이게 국가 안보 문제지. 바로 그럼 배치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의 국가 안보에 의해서 이걸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하면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방부가 20살 된 아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한테 아들을 2년 동안만 빌려주십시오 하고 데리고 갑니까? 허락을 받고 데려가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국가가 영장을 보내고. 그렇죠. 네. 왜? 국가 안보 문제고 이거는 의무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네. 사드 같은 것은 국가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그것도 안 하고 끝까지 참다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 방어 무기를 갖다 놓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우리가 언제 그 베나TV에서 한번 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 저도 그 책에서 읽었는데 아주 그 괜찮으신 분이 사드 문제는 non negotiable, 네고시에이션 할 수 없는 협상 불가능한 협상 것이다. 불가의 네. confidential, 비밀의 military issue. 네. 그러니까 사드는 non negotiable confidential military issue입니다. 군사적이고 그렇죠. 비밀을 네. 그러니까 군사 문제니까 비밀을 지켜야 되고 그거는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필요하면 갖다 놓는 겁니다. 그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그 국가 안보를 결정하는 그 최고 결정자들이 이거는 갖다 놔야 된다라고 결정하면 갖다 놓는 거죠. 근데 그거를 negotiable, open, diplomatic issue 외교 문제로. 네. 이거 외교 문제가 원래가 아닌 것이죠. 공개적이고 그렇죠. 외교적인 문제로 바꿔놨다.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이거를 누구랑 무슨 외교를 하는 겁니까? 제가 드는 걱정은 대한민국이 어떤 결정을 했는데 다른 나라의 말하자면 영향력 행사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바꿀 경우에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아니죠. 겁니다. 그거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미국과 합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합의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화가 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냥 보통 말로 하면은 중국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러는데 네. 미국도 분노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분노를 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훨씬 높은 사람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를 하면 돼요. 미국이 갖다 놓기로 했는데 네가 중국이 화낸다고 갖다 놓지 않기로 했구나. 네. 미군 빼겠다 그러면 우린 불안하니까. 만약 그렇게 나온다고 쳐보세요. 사실 사드는 미군의 안전과도 미군을 주한 보호하기 위해서 미군의 안전과도 주한 관련이 미군의 있습니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건 서울을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는데 미국의 논리는 주한 미군이 살아 있어야지 한국을 지켜주지 않겠냐는 그 얘기입니다. 네. 미군이 공격당해가지고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면 나가서 지켜줄게. 네. 한미동맹은 소중하니까 나가서 지켜줄게. 여기서는 오키나와라든가 밖에 나가서 지켜줄게. 네. 얘기가 달라지죠. 아무래도 등급이 보안 등급, 안보 등급이 좀 한 단계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거 될 때 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 외국에 계시는 동포들이 북한이 핵실험하고 그러면 한국에 전화가 옵니다. 거기 네. 괜찮냐고 안전하냐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돈을 뭐 1억 불 투자했다 10억 불 투자한 사람이 그런 상황에 왔을 때 그 돈을 그냥 거기다 놓고 있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빼갈 당장 빠져나갈 네. 가능성 많죠. 그럼 요새 지금 우리가 그 측면을 모르는 겁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국이라는 그 안보 우산 때문에 경제적인 협력,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투자의 적격국이냐 부적격국이냐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입니다. 그건 뭐 그 경제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 인정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내가 지금 북한 미사일에 우리가 맞아서 다 죽는 상황인데 그것 좀 커버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냐? 그럼 내가 나가서 지켜줄게라고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그럼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투자, 해외 투자금은 그렇죠. 상당 부분 제가 노골적으로 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주한미군이 지상군이 다 나갈 경우에 그 외국에서 들어왔던 투자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큰일 나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플하게. 그리고 최근에는 이 외환 거래라든가 국제 거래가 상당 부분 전자 상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각 네,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이 지금 외교라는 거가 우리가 자꾸 이제 그 중국의 비위, 중국의 눈치를 보는데 중국은 일단은 우리의 동맹이거나 이런 나라는 아닙니다. 이웃에 있는 무서운 나라예요. 우리가 그 나라하고 사이 나쁘게 지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 나라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토적인 그 우리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사드가 있으면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얘기하는 나라 아닙니까 말로? 네. 그런 나라죠. 중국의 보복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경제 보복부터 이제 시작이 좀 아주 소규모로 그러니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수술을.
그런데 지금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피는 안 나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수술을 안 하면 죽어요. 근데 그 수술을 하는데 피는 흘리면 안 된대. 그럼 수술 못 하죠. 그럼 죽죠. 네. 그 논리가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것만 다 할 수는 없어요. 미국도 기분 좋고 중국도 기분 좋은 시대가 지금 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갔다는 거는 뭐 두 나라가 서로 나쁜 녀석들이라서 간 게 아니에요. 두 나라가 서로 힘이 세지고 네. 그 브리진스키의 언법을 빌린다면은 두 나라는 컬라이딩 임파이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힘이 부딪히는 제국이 된 거예요. 네. 중국이 약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이 힘이 세져서 부딪히게 생겼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껴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선택을 해야지. 선택을 해야 네.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이 마이클 플린 미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의 책에 의하면 그럼 미국은 대중정책, 강경책으로 나가는 거죠. 네.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거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책 말고 제가 네. 이거는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While America Slept. 미국은 왜 자고 있었는가? 네, 미국이 잠든 동안. 네. 미국이 자고 있는 동안 네. 뭐라는 뜻이죠. 네. 이 책이 이번 선거하는 과정에서 네. 미국 공화당 사람들이 열심히 읽었던 책입니다. 네, 이 책의 부제는 미국의 리더십을 재편하는 방법, 세계 위기를 맞아. 네. 네요. 이 책도 이제 오바마의 외교 정책을 아주 형편없이 공격을 하는 책인데 네. 여기서는 레디칼 이슬람보다 중국이 더 크게 부각이 돼 있습니다. 네. 중국이 더 크게 부각이 돼 있어요.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된다. 중국은 라이벌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라이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왜 등소평 때는 중국이 점잖게 이렇게 크는 줄 알았는데 시진핑이 되니까 뭐 이렇게 싸우자고 네. 나오느냐. 그는 시진핑하고 등소평 두 개인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시진핑이 끌어가던 중국이 등소평의 중국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도광양회와 화평굴기 간에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광양하고 화평골기는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네. 지금은 그거를 지난 거예요. 그 단계를 이제 그렇죠. 넘어서서 중국이 힘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서 충돌하는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는 성질이 급하고 뭐 공격적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등소평이가 지금 중국을 지도자고 시진핑이 옛날 등소평 시대의 중국 지도자라면은 시진핑이 훨씬 점잖은 외교 정책을 할 겁니다. 네. 왜? 지금은 힘이 세진 것이죠. 그 현상을 우리가 자꾸 부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그렇죠. 채택했다는 지금 이제 힘이 거네요. 세진 것이고 물론 아직은 미국하고 맞먹을 만큼 세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네. 근데 이제 그거 사람에 따라서 자제를 더 하느냐 못 하느냐 차이는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누가 보더라도 중국은 2등은 확실합니다. 네. 근데 미국보다 얼마나 힘이 격차가 있는 2등인지에 따라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지만은 2등이 확실한 거고 그래서 이 책도 보면은 왜 중국에 대해서 이 미국이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네.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레디칼 이슬람보다는 중국이 더 큰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할 텐데 요거는 보세요. 더 트럼프 현상과 그리고 미국 외교의 미래. 예. 네. 이 책은 하버드 출신의 두 대단한 학자들이 쓴 건데 네. 여기 보면은 아예 뭐 놀랍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그냥 구체적으로 읽을게요. 네. Seek a cold peace with Russia. 러시아하고는 냉랭한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라. 네. 콜드 워로 빠지면 안 된다. 네. 제2의 냉전을 불러오지 말고. 제2의 냉전을 불러오지 말고 러시아는 네. 일단 다독거려라 말이지. 네. Contain Iranian ambitions in order. 그러니까 Contain Iranian ambitions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란의 야망을 제어하라. 네. Contain China. 중국을 제어하라. 네. 중국을 제어하는 이유는 중국은 미국의 패권의 라이벌이 되니까. Strengthen Japan. 일본을 강화시켜라. 네. 중국을 제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네, 일본을 강화해라라고 나와 있네요. Strengthen India. 네.
in order to help restrain China. 역시 중국을 제어하는 방법.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본을 강화시킬 것. 네.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서 인도를 강화시킬 것. 네. 그리고 유로피안 유니언이 해체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하지 말 것. 네.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보세요. 러시아하고는 싸우지 말고 일단은 화해를 해라. 놔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라하고는 친구는 못 되지만은 콜드 피스는 유지할 수 있다. 네. Contain Iranian ambitions. 그리고 Contain China, Strengthen Japan, Strengthen India. 이 지금 10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서 3개가 중국하고 관련된 겁니다. 중국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를 세게, 일본을 세게, 일본을 강화시키려는. 그렇다면 아무래도 저희는 미국이 중국을 억제, 견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제 북한 문제를 들고 나오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점점 냉랭해지면은 우리는 이제 중간에서 양쪽 다 즐겁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한쪽을 상황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저는 이미 왔다고 보죠. 네. 이미 왔다고 이미 보는데, 왔다. 네. 이미 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선택이라는 거는 지금 사실은 이미 선택을 했죠.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네. 근데 지금 거기서 선택을 다시 한다는 건 동맹을 안 하겠다는 그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 언젠가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드 배치를 재고하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드 배치를 중지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들여오지 말자는 그렇지. 얘기죠. 재고 이미 오기로 네. 했는데 뭘 재고해요? 재고는 오지 말자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취임 이후 한중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생기는 대로 이 충분의 국제 정치를 통해서 계속 주목 주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